HG 초화염 합체 슈퍼파이어 다그온. 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게 점장 장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슈퍼미니프라 파이어 다그온은 다들 예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역시 아마존에서 예약을 하고 뽕이 굉장히 많이 찼기 때문에 이 주체할 수 없는 뽕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HG 초화염 합체 슈퍼파이어 다그온을 구매를 했습니다. 무려 개봉 미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슈퍼파이어 다고는요, 1996년에 방송한 용자 시리즈 7번째 작품인 용자지령 다고온에 등장하는 메카 되겠습니다. 1호 메카인 파이어 다고온과 2호 메카인 파워 다고온이 초화염 합체를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도 2001년인가 SBS TV에서 로봇 용사 다고온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나오기도 했었고 방영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억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HG라고는 써 있긴 하지만 이 제품 국내에서는 손오공에서 STD 스탠다드 제품으로 발매가 된 녀석 되겠습니다. HG는 참고로 반다이의 하이그레이드 시리즈가 아니라 하이퍼 합체 하이퍼가타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발매 시기는요, 1996년 애니메이션 일본에서 방송하던 당시에 제품이 발매가 되었고요. 발매 정가는 4,800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5%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세금 미포함 가격으로 미리 알려드리고요. 다들 알고 계시는 추억의 녀석이기 때문에 제품 설명은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패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국내 제품은 이렇게 좀 엎어져 있는 패키지로 해가지고 STD 슈퍼파이어 다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째는 타카라째는 이렇게 세워놓는 방식으로 제품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앞면에는 슈퍼파이어 다곤 그리고 파워 쇼벨이 파이어 쇼벨이 나와 있고요. 윗부분에 파이어 전보는 윈도우 형식으로 해서 안쪽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옆면에는 파이어 다곤과 파워 다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저도 일본판 패키지는 가져본 적이 없고, 다그온은 이미 제가 중학생이 넘고 난 다음에 TV에서 방영을 했기 때문에 좀 그 시절에는 제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창피해서 말이죠. 윗면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슈퍼파이어 다그온, 옆면에서도 슈퍼파이어 다그온, 아래면에도 슈퍼파이어 다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일러스트는 디럭스 완구와 HG 완구에만 사용된 슈퍼파이어 다곤의 얼굴 일러스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귀중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면에는 슈퍼파이어 다곤의 합체 시퀀스 같은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파이어 다곤이 이런 식으로 합체를 하고요. 파워 다곤도 이런 식으로 합체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건키드와 라이안도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카에서 나온 STD, 손오공에서 나온 STD 제품들은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변신이 된다면 합체가 안 되던지 1호 메카와 2호 메카가 밸런스가 좀 안 잡혀 있다든지 했는데, 골드란 때부터는 합체를 시키더니 제이데커 때부터는 합체를 시키더니만 다곤에서는 합체와 변형까지 거의 완벽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녀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D HG 제품이긴 하지만 그런 시리즈에서도 요 슈퍼파이어 다그온은 상당히 평가를 받는 제품이라고 보여지네요. 패키지를 개봉하시면요, 다음 품으로도 판매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박스로 들어 있습니다. 단품은 이렇게 파이어 다곤, 파워 다곤으로 해서 따로 판매를 했었는데, 패키지를 다시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합쳐서 패키지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4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카탈로그랑 슈퍼파이어 다곤 합체 설명서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파워 다곤이 들어가는 스티커, 그리고 파이어 다곤의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카탈로그가 들어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앞면 사진은 파워 다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2기 방영할 때쯤에 제품이 나온 거
겠죠? 슈퍼 파이어 다곤이니까. 그래서 파이어 다곤이 아닌 파워 다곤이 앞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펼쳐보시면 이렇게 길게 좀 짧긴 한데 이렇게 길게 세로로 펼칠 수 있는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디럭스 다그텍터 시리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다곤 둘넷 다섯 여섯 명의 아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파워 다곤이 나왔을 때는 썬더라이가 뒤에 나와 있네. 차근차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나오질 않았었죠. 손오공에서 취급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때 당시 이 제품들이 꽤나 잘 안 팔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품 각각의 이런 식으로 도리리 돌아간다든지 변형을 한다든지 그런 기믹들이 잠깐씩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우주검사 디럭스 라이안 되겠습니다. 보켄제 나왔던 즈반의 선대라고 놀림을 받고 있는 라이안 되겠습니다. 뭐 칼로도 변신을 하고요. 기획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나리키리 아이템으로도 변형을 하고 로봇으로도 변형을 한다는 게 참신했었는데 디럭스와 함께 이렇게 같이 놓으면은 조금 크기 밸런스가 맞지를 않았었죠. 그리고 건키드 역시나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요건 극 중에서도 무한포가 꽤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밸런스는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나 나리키리 완구로서 권총 같은 사이즈로 손에 잡아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3+1 용자로 슈퍼 라이너 다곤과 다그 드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랫부분에는 다그 베스 트랜스포머의 그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슈퍼 파이어 다곤의 합체 시퀀스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서 합본이 13,000엔. 꽤나 비싼 가격이었네요. 그리고 파이어 다곤이 6,800엔, 그리고 파워 다곤이 7,000엔이라는 가격에 발매가 되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나 다곤의 지금 봐도 프로포션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라이나 다곤의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6,000엔. 역시 국내보다는 좀 비싸게 책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섀도우 다곤도 5,980엔, 20엔의 차이는 뭐지? 그리고 썬더 다그온, 이 녀석도 트랜스포머의 그분이죠. 그리고 썬더라이가 나와 있네요. 자, 우선 파이어 다곤의 구성품 되겠습니다. 파이어 전복,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투스, 파이어 레더, 파이어 레스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디럭스를 갖고 계셨다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투스는 이런 크기고요. 아랫부분은 공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은 불가능하지만 도색만큼은 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좀 해준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파이어 전복 부분은요, 이 부분이 스티커로 되어 있고 뒷부분에도 스티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시나 상당히 간단한 조형을 하고 있고요. 앞부분이 도색이 빠져 있는 게 조금은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하지만 뽕을 채워주기에는 충분한 완성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디럭스에서는 이 부분에 발을 펼쳐서 파이어 레더라든지 파이어 레스큐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 안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품을 봤으니까요. 이 제품의 메리트는 합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게 조금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도 합체 방법은 설명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가행가타이! 우선 날개의 이 몸체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다리 부분을 살짝 펼쳐 줄게요. 양쪽 다 펼쳐 주셔야 되고요. 날개 앞부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지워주시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윗부분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딱 맞춰주셔야 되는데 워낙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파손이 파손이 될 것 같아. 에라이. 안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 뒷부분도 이렇게 한 번 더. 부러질 것 같아. 들어갔어.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뒷부분에 날개 엔진 부분을 한번 떼서 윗부분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방향을 바꿔서 꽂아 주게 됩니다. 디럭스판에서는 돌려서 접어주는 사양이었는데 역시나 간단한 구조를 하고 있는 HG급 제품 되겠습니다. STD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바꿔주신 후에 발을 이렇게 펼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납되어 있는 발 부분도 이게 24년 만에 처음 만지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빡빡한 느낌이 조금 많이 나는 제품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이 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HG라서 한번 빼주신 후에 양쪽으로 갈라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안쪽에 보시면 그 다그온 특유의 빨간색, 노란색 그런 부분이 파츠가 없다는 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꽂아 주셔야 되는데 요번에 골다공증이 앞뒤로 좀 보이는 것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쪽에 꽂아 주셔야 돼. 빡빡하네요. 역시나 옛날에 STD는 갖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녀석은 이렇게까지 빡빡하진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타카라제는 국내와 일본판이 생산 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레더에 사다리를 치워주시고 뒷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주먹을 내줍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팔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어 앰뷸런스도 이렇게 주먹을 펼쳐주신 후에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내려주시면 안쪽에서 파이어 다그온의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펼쳐주시고 안쪽에 봉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파이어 스트라투스를 맞춰주신 다음에 접어주시면 완성! 파이어 다그온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디럭스보다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STD 시리즈 되겠고요. 이게 조금 있으면 슈퍼 미니 프로로 나온다 이 말이죠. 또 얼마나 또 감동을 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품 자체는 24년 전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런 건 조금 많이 있습니다. 4,800엔 정도 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좀 비싸긴 했겠지만서도 뭐 이 정도 완성이면은 나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상황이 달랐겠죠. 제품을 머리서부터 자세히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색이 꽤나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타카라 제품들은 스티커를 좀 위주로 사용을 했었죠. 지금도 타카라는 뭐 스티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허리 부분 그리고 얼굴에 있는 부분까지도 도색을 해줬다는 게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카라가 참 좋아하는 맥기도 역시 지금이나 그때나 사용이 된 모습 되겠습니다. 다리 앞부분에도 스티커가 사용이 되었고요.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역시나 피규어 제품이라든지 컬렉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완성도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동용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우리들은 이런 제품에 열광을 했었죠. 추억으로 돌아가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뭐 가동률이라고는 할 거는 없어요. 머리도 돌아가진 않고요. 팔만 이런 식으로 클릭 관절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고 허리는 역시나 통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리나 스커트 부분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땐 이걸로도 충분했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좋았었는지 뭐 지금도 사실 구매하고서 굉장히 두근두근 거렸었죠. 팔 부분에 파이어 레더 부분에는요 이런 식으로 앞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제공이 되는 파이어 소드를 파이어 블레이드였나요? 파이어 블레이드를 이렇게 꽂아 주실 수가 있는데 포징 같은 거는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고 보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만 움직였어도 굉장히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잘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나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
다음 파워다곤 되겠습니다. 구성품은요, 파이어 쇼벨, 무한포, 라이오 소드, 그리고 다그파이어가 되어 있는 피규어. 아까 파이어다곤에는 파이어 스트로토스가 들어있었죠. 이 녀석에는 사람 형태로 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형태가 되어 있는 다그파이어의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다곤에 장착할 수 있게, 무한포를 장착할 수 있게 해주는 어태치먼트 파츠, 그리고 암 파츠와 드릴 파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한포라든지 라이오 소드를 보시면은 뒷면은 이렇게 굉장히 골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움직이는 녀석 되겠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몰드는 충실하게 또 박혀 있습니다. 도색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도색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파이어 쇼벨이죠. 파이어 쇼벨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STD 시리즈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브 메카가 비클 변형을 할 수가 있는 제품군이었습니다. 파워다곤도 그렇고 파이어 전보도 그렇고 각각 전보와 이렇게 쇼벨로 변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부분 대충 이런 식으로 공도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린 마음에 합체 분리가 되는 용돈으로 살 수 있는 녀석은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디럭스는 구매를 안 했다 그랬는데 기억을 해보니까 STD는 샀었어요. 중학생 때. 중학생이지만 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창피해서 디럭스는 못 샀다. 뭐지? 기억이 잘못된 건가? 포크레인은요, 목 부분은 가동을 하진 않습니다. 고정이 딱 되어 있고요. 암 부분만 이런 식으로 위에서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디럭스양은 이 부분도 움직일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녀석은 고정형으로 제공이 되고요. 빼주시고 암을 이렇게 집게를 달아주시는 것도 가능하겠는데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디럭스는 움직이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녀석 되겠습니다. 가격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났죠. 그리고 드릴도 이렇게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드릴을 꽂고서 활약하는 파워다곤의 모습은 종종 나왔었죠. 최근 합류 녀석도 간단히 살펴보았으니까요. 합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할 때는 다그파이어가 이렇게 쇼벨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합체를 외치죠. 거리기가 타입! 역시나 설명서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고요. 일단 요 부분을 이렇게 떼주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만져봤는데 역시나 꽤나 빡빡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리 부분을 반쪽으로 이렇게 갈라주신 후에 발을 이렇게 세워주게 됩니다. 이쪽 다 세워주시고요. 반대쪽으로 돌리시면 허벅지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허벅지를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안쪽에 선라이즈 마크도 붙어 있네요. 여기 한국판에는 안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날개 윙 부분을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역시나 좀 파손될 위험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살짝 그리고 콕피트처럼 생긴 부분을 힘들어.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주면서 윗부분에 락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락을 이렇게 살짝 식혀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경첩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한 느낌 되겠습니다. 참고로 손오공제건 타카라체건 흰색 경첩 부분이 굉장히 잘 파손되기로 유명합니다. 꼭 주의하셔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역시나 이렇게 딱 락을 걸어주신 후에 이 부분이 허리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요. 팔을 주먹을 이렇게 수납이 됐는데 왜 안 펼쳐지냐? 손톱 거는 곳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위로 올려주시면 팔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하나, 둘, 반대편 하나, 둘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쇼벨은 밑으로. 그리고 아랫부분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변신을 했던 다리를 이렇게 꽂아주게 됩니다. 반대쪽에 또 꽂아주시고요. 파이어다곤과 동일하게 가슴분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머리를 빼주시게 떨어져 버렸네. 일단 머리부터 빼줄게요. 머리를 빼주시고요. 안쪽에 공도에다가는 휴머노이드 형태, 다그온 형태로 되어 있는 다그파이어를 넣어주시고 닫아주게 됩니다.
하시면 완성 파워다곤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STD이지만 디럭스랑 비슷하게 합체용 녀석으로 온몸의 프로포션이 조금은 파이어다곤보다는 엉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합체를 위한 프로포션을 포기한 그런 2호 메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짝에 대놓고 슈퍼파이어다곤의 가슴 파츠를 이렇게 달고 있죠. 과거 용자물들은 이런 게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레트로 감성으로 즐기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봤자 머리가 아프니까요. 역시나 머리부터 자세히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얼굴 부분은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양쪽에 나와있는 뿔이 이건 굉장히 동글동글한 그런 크로와상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일단은 이런 조형이 되게 있습니다. 먹선을 조금 칠해주신다면 조금 더 이쁜 녀석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도색은 뭐 나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타카라가 좋아하는 가슴에 맥기 그리고 용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스티커도 부분 처음 공장에서부터 붙여서 나오는 사양으로 이렇게 약간씩은 제공이 되고요. 무릎 부분이 디럭스에서는 맥기 파츠라고 기억을 하는데 조금 단가 조절을 위해서 맥기를 뺀 느낌 되겠습니다. 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옆모습은 이런 식, 뒷모습은 역시나 저는 합체를 할 겁니다 라고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자. 공도도 조금 있고요. 이런 공도가 있네요. 왼쪽 팔에다가는 이렇게 쇼벨을 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녀석 되겠습니다. 가동률은요 역시나 목 부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은 이렇게 클릭 조인트가 느낌이 나도록 한 칸 정도밖에는 움직이질 않네요. 뒷부분에 보시면 날개 부분의 조인트에 걸리기 때문에 한 칸만 위로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 같은 관절 같은 조형이 있기는 하지만 덤이에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허벅지나 허리 같은 것도 움직이지는 않고요. 무릎이 변형 관계상 이런 식으로 90도로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네요. 어깨에 제공되는 조인트에다가 건키드의 조인트를 꽂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무한포를 달고 있는 파워 다그원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엔 상상의 날개로 충분히 잡고 놀 수 있었죠. 무슨 소리지? 상상의 날개로 가지고 놀았다는 말씀입니다. 파워 다그원은 라이오소드를 사용한 적은 없었다는 기억이 조금 나는데 라이오소드는 대부분 파이어 다곤에서 사용을 했죠. 이런 식으로 파이어 다곤이 잡고 있는 라이오소드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아마 파이어 블레이드가 부러지고 난 후에 라이안으로 라이오소드를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곤도 좀 본지가 오래돼서 다시 한번 봐봐야겠네요. 파이어 다곤 허리 쪽에 보시면 조인트가 나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 파츠를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이 부분에다가 무한포를 장착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역시 손잡이는 손으로 잡아줄 수가 없는 상황 되겠네요. 파이어 다곤과 파워 다곤을 같이 놓으시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극중에서는 가슴에 들어가는 코어가 다그파이어 하나만 제공이 된다고? 한 명만 나오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건 합체 장면 빼고서는 없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아닌가? 마지막 키 제노사이더였나? 그 녀석이 파이어 다곤을 몸을 뺏어가가지고 둘이 같이 나온 적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브랜드별 초기 용자의 크기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CMC의 메카액션 시리즈 킹 엑스카이저, 그리고 반다이의 슈퍼로봇 초합금 제이데커, 그리고 요번에 HG 타카라의 HG 파이어 다그원, 그리고 슈퍼미니프라 반다이의 가오가이거 되겠습니다. 크기로 비교해보시면 설정 따위는 무시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조금 난잡하죠. 킹스카이저가 조금 작고 가오가이거도 킹스카이저랑 비슷한 크기로 되어 있고요. 슈퍼로봇 초합금이랑 HG는 같은 크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퀄리티는 세월의 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녀석은 역시나 합체를 해야겠죠. 초가엔가 타입!
역시나 설명서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2호 메카인 파워다그온을 산산히 분해를 해주겠습니다. 다리를 빼주시고요. 팔도 빼주시게 됩니다. 조인트가 락이 걸린 것보다 팔 조인트가 훨씬 더 빡빡하게 들어가 있네요. 우선 날개부터 빼줄게요. 윙을 이것도 안 빠진다고. 윙을 먼저 빼주시고요. 팔도 이렇게 빼주실게요. 비틀어서 빼주시면 간단하긴 하지만 연식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히 빼주고 싶은데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신음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얼굴도 빼주시고 가슴 파츠도 빼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열어서 파이어 다그온, 다그파이어죠. 다그파이어는 버리고 머리를 다시 수납해 주시고 닫아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파워 다그온의 합체 준비는 완료가 됐고요. 다음은 파이어 다그온 되겠습니다. 우선 팔부터 빼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역시나 좀 빡빡한 느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부리를 접어주시고요. 날개를 이렇게 펼쳐 주시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간당간당한 느낌 되겠네요. 파워다곤 합체 준비가 끝나지 않았었어요. 발을 펼쳐 주시고요. 허벅지를 이렇게 수납을 해 줍니다. 그리고 발톱을 이렇게 세워 주실게요. 파이어다곤 다리 부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나 있습니다. 디럭사양에서는 이 부분에다가 파이어 레더라든지 파이어 레스큐를 꽂아주게 되지만 요거는 STD이기 때문에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맞추어서 꽂아주시고요. 팔 부분에다가 아까 전에 파워다그온의 팔을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윗부분에 조인트가 좀 관절이 헐렁헐렁하기 때문에 윗부분 조인트를 잡아주시고 관절 부분을 잡아주시고 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발목을 이렇게 돌려주게 됩니다. 반대편 팔도 꽂아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이 녀석은 오른쪽에는 쇼벨을 달고 있고 왼쪽은 그냥 손이기 때문에 양쪽 좌우대칭이 아닌 녀석이라 좀 마음에 드는 녀석 되겠네요. 그리고 가슴에 있는 조인트에 맞추어서 아까 전에 떼주었던 이 가슴 파츠를 이렇게 밀어서 약간 걸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싹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걸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파워다그온의 몸통 부분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파이어 점버의 날개 뒷부분 꽁지 부분의 조인트를 이렇게 맞추어서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도 조인트가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맞춰주시면 등 부분도 이렇게 합체 완료가 되네요. 그리고 파워다그온 가슴 부분에서 떼주었던 장식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맞춰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슈퍼파이어 다그온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정상으로도 원래 합체가 안 되는 녀석을 억지로 끼워 맞춘 녀석이다 보니까 프로포션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책가방이 굉장히 커졌고요. 요 꼬랑지는 어릴 때부터 조금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팔이 늘어난다든지 신발을 신는다든지 머리에 장식이 꽂는다든지 요거는 정말 그레이트급 용자의 정통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녀석은 추억이 가득한 녀석이기 때문에 좀 볼품없는 프로포션이라도 다들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머리부터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90년대 완구답게 타카라의 제품답게 비율이 폭망했어요. 가슴 부분은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요. 허리 부분은 조금 짧으면서 얇은 그런 느낌. 누가 봐도 신발과 허벅지, 다리 부분의 이질감은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파이어다고 슈퍼파이어다고는 팔이 굉장히 너무 길어서 고릴라 같은 그런 느낌도 자내는 느낌 되겠습니다. 앞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옆모습은 이렇게 역시나 등짐이 꽤나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뒤에서 보시면
요런 느낌 되겠습니다. 가동률은요, 역시나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요. 전보의 요 부분, 팔 부분은 움직이는데 날개도 걸리고 앞부분도 걸려서 앞으로 한 칸, 뒤로 한 칸 이렇게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허리나 뭐 다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이어 다곤의 그 관절을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연식이 된 제품이다 보니까 요래요. 조금 내구성이 많이 조금 떨어지는 녀석 되겠습니다. 24년이면은 뭐 뭐든 다들 연식을 좀 먹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 되겠네요. 그래도 뭐 역시나 추억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상황 되겠습니다. 건키도와 라이언을 달아주시면 크리스마스 때 방영되었던 트라이앵글 포메이션도 이렇게 완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맞기 때문에 색깔은 조금 이질감이 나도 디럭스의 트라이앵글 모드보다는 개인적으로 STD의 HG의 트라이앵글 모드가 더욱더 극중으로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HG 디럭스보다는 STD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네요. 다음은 역시 브랜드별 그레이트급 용자의 크기 비교 및 모습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왼쪽부터 코토부키아의 프라모델인 그레이트 엑스 카이저,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타카라의 HG 슈퍼파이어 다곤, 그리고 반다이의 슈퍼미니프라 제네시 가오가이거 되겠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유진의 메카 액션 시리즈 그레이트 반간 되겠습니다. 메카 액션 시리즈가 워낙에 크기 따위는 굉장히 무시한 녀석이라 상당히 작은 녀석 되겠고요. 원래 설정상도 슈퍼파이어 다곤이 아마 제일 컸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왕구니까요.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멀리서 보거나 많이 떼샷으로 놓으면은 그렇게 이질감은 안 느껴질 그런 상품 되겠습니다. 얼른 슈퍼 미니프라 슈퍼 파이어 다곤까지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네요. 이상 타카라의 HG 초화염 합체 슈퍼파이어 다곤의 소개였습니다. 어찌 추억에 조금 건드리는 제품이 되었을지 궁금한 상황 되겠고요. 저는 굉장히 추억을 건드리는 제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포션이나 가동률, 완성도 면에서 보신다면은 확실히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녀석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나오는 슈퍼 미니프라 파이어 다곤이 모든 여러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상황 되겠습니다만 추억은 추억이죠. 아름답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던 녀석 되겠습니다. 사실 디럭스를 구매를 할까 이 녀석을 구매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던 슈퍼미니프라 파이어 다곤과 앞으로 나올 공개밖에 안 되지만 파워 다곤이 메인이기 때문에 조금 과한 지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냥 뽕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슈퍼파이어 다곤 HG 상품 즉 STD를 구입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된다면 용자물 피규어나 프라모델 나와야지 말이죠. 근데 나오는 대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난감가게 점장 장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질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